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 유튜브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6월 26일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11시,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에 개최될 선거감시단의 한국 출장 결과, 그 결과 보고회가 단순한 기자회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젠 우리나라 국민들 누구나라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6월 26일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 기자회견을 주도하게 될 한 명의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과연 그분들의 활동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전개될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모스탄, 한국 이름은 단현명입니다. 현명. 우리는 발음이 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살던 동네의 이름,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으로서 당시 거주하던 지역의 거리 이름이 블루버드 모스탄 혹은 스트리트 모스탄. 물론 수평으로 가느냐 수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길은 블루버드가 되기도 하고 스트리트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거리의 이름이 몰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몰스의 이름을 따서 너 어디 사니? 그럼 항상 저 어디에 삽니다라고 즉각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당시의 길거리 이름이 몰스로 붙여놨다고 하는 아주 재미난 그 장명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성씨가 거기서는 TAN으로 적다 보니까 몰스탄 혹은 몰스탄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혹자들은 그분이 무슨 중국 사람이냐 몽고 사람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이 있는데 100% 한국인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이 모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리고 일찍이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일도 하시고 자녀들을 키웠던 그런 배경 하에서 모스탄이 태어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모스탄은요, 지금 국제형사법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정통한 법학자입니다. 노던 일리노이 대학교 NIU라 그러죠. 이 NIU 로스쿨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그가 했던 일은요, 국무부 내에서 대량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제 형사 사법 이슈를 담당해 왔고요. 또 국무장관에게는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했고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서역에 있는 신장 위굴 지역에 일방적인 신장 위굴 주민들이 중국 공산당에서 체포 검열당하고 또 강제로 장기 적출을 당하는 등 이와 같은 끔찍한 정말 산 사람을 짐승 잡듯이 잡아대는 그런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알리는데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일기 때 국제형사사법특별대사 이 직책을 맡고 그 직이 다루는 국제형사사법정의가 다루는 핵심적인 범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 범죄입니다. War Crimes죠. 민간인을 학살하고 병원 학교를 폭격하거나 포로 학대와 같은 무력 분쟁 가운데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Crimes against humanity. 조직적, 광범위한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문, 강제실종, 노예화, 인종차별적 박해 등을 조사하는 일이 되겠고요. 셋째로 집단학살, 제노사이드입니다. 민족, 인종,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고의적인 범죄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국제 형사범죄 인신매매로서 아동 병사를 동원한다거나 성폭력 그리고 전쟁 무기화 등 이런 곳으로부터 나오는 법들의 정의와 이 법을 어기고 있는 범죄자들을 심판대 위에 세웠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스탄 대사입니다. 자, 말 그대로 관타나모나 엘살바도르 형무소로 끌려가는 놈들을 또 그런 놈들을 정하는 미국의 국제적인 판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스탄 대사입니다. 자, 이 모르스탄이 얼마 전 대한민국의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역할과 과제를 맡고 와서 그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고 있는 워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나라 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이죠.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범죄 집단이다.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워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방금 범죄 조직이라고 칭하셨나요? 그랬더니 모르스탄 대사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범죄 조직이라는 호칭을 가볍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들은 범죄, 사기 조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결과가 어떻든 간에 보고서에 이 내용이 보고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국회 다수당의 배후에 있었고 현재 그들에게 부족한 퍼즐 조각은 대통령직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직을 넘보고자 한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이 조직은 범죄, 사기 조직입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볍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전체가 매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모르스탄 대사가 한 언급 내용이 과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발언의 무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형사 사법대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 모르스탄 대사의 뒷배경은 단순한 평론가가 아닙니다. 모르스탄 대사는 국제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의 전문가로서 미 국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형사 사법대사였던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국제법상의 형사 책임 추궁 대상이 되는 범죄의 요건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소 요건에도 대단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이 범죄 집단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라고 언급을 했으니 이것은 말장난도 아니고 정치적 비난도 아닙니다. 즉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대상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되죠. 자, 조만간에 선관위 지금 부정선거가 탄로가 나면요. 과거 3.15 부정선거 때도 그랬듯이 전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아주 우습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나게 되면은요. 노태악이 그다음에 노정희 이런 애들부터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사형이 되긴 돼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이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말, 이 crime organization 혹은 criminal organization 이것들의 국제법적인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죠. 범죄 집단, criminal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피아, 카르텔 또는 집단 범죄 조직에게나 씌워지는 단어입니다. 일상적인 조직, 건강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는요, 이런
범죄 집단이라는 해석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이것들은요, 국제 범죄 조약이 있어요. UNTOC라는 건데요. 이 국제 조직 범죄 조약 기준으로 볼 때 이렇습니다.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일정 기간 이상 조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그래서 국제 형사법적인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부정선거, 인권침해, 정치탄압, 증거은폐, 외국 세력과의 공모 등이 있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 ICC죠.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입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 혹은 특별재판소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이 표현을 전직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썼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조직적 은폐, 국제적 공모 혐의,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부정선거와 조직적 은폐와 공모를 같이 한 국제 범죄 조직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걸출했던 오늘날까지도 전략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스티브 배넌. 이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워룸이라는 게 있죠. 이 워룸이야말로 오늘날 현재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아주 영향력이 높은 뉴스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 탁월한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이라는 인물이 트럼프 뒤에서 전략가 활동을 했고 또 정보전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 워룸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워룸을 통해서 딥스테이트, 부정선거,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 관련해서 폭로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있죠. 따라서 이 스티브 배넌이 운영하는 워룸, 이곳은요, 단순한 방송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내외 정보전 파트너들을 위한 통신 허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 같은 막 우리가 모스보로 막 두들기죠. 아니면 요즘 같은 컴퓨터를 갖고 가서 비화기를 써갖고 전문 보고를 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된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워룸에서 우리 여기 어디 와 있는데 지금 뭘 갖다가 봤는데 이걸 조사했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게 토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처럼 국내외 정보전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공작관들에게 정보 요원들에게 이렇게 통신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티브 배넌의 워룸이요. 근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몰스탄 대사가 한국 선관위를 명시적으로 저것들은 범죄 집단이야 라고 지목을 했다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 보수 진영 및 군사 혹은 정보기관에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신호를, 특정한 specific signal을 먼저 사전에 보낸 것이죠. 즉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국제사회에서의 수사 대상이다 혹은 감시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등록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관위 노태양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라는 얘기를 전해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몰스탄 대사가 한 이야기, 이 발언이 의미하는 바를 좀 보면요. 발언 주체가 누굽니까? 국제형사사법 분야의 범죄 전문가예요. 몰스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몰스탄 대사가 발언한 대상물이 어딥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죠. 얘네들은 지들이 무슨 헌법기관이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불법 채용하고 별다별 불법 행위를 해도 아무 지장 없이 지금 가고 있지만은요. 얘네들도 지금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전망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바로 범죄 조직이에요. 크리미널 어거니제이션. 이건 지금 마약쟁이들, 국제 인신매매, 불법 무기 거래 이거 하는 애들 보통 우리가 크리미널 어거니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선관위 역시 영광스럽게 이런 범죄 조직이 되었다라는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국제 형사법상 기소 검토 대상이 이미 되었다라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떤 걸 시사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미국 보수 진영과 국제 보수 진영 파트너 국가들에게 정당한 타겟이다 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에 G7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도 각국 수뇌부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선거에 관한 취약본 24분짜리가 이미 다 배포가 됐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다?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결코 G7 안에 들어갈 수 없게끔 완전히 냉담하게 정말로 지나가는 무슨 개들한테도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그런 더러운 취급을 받고 아주 심각한 모욕을 당하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 내지는 전망을 해본다면요. 이와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요.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왔다는 스티브 예이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트 해커 전산 조직팀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로서. 알 수가 없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감시단과 또 비선라인처럼 왔다간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또 다른 그 요원들, 과연 그 사람들이 가져간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연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판명이 나겠죠. 만약에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제재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고 다니신 한 분 있죠? 그 또 부인도 있고, 걔네들에 대한 또 제재가 부과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선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지금 국제공정선거연합 이분들이 지난번에 갈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